안녕하세요. 경희 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. 오늘은 인접하는 지역의 색칠하기와 그 다음에 경로 문제, 지불가지수 이 세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.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실까요? 서로 다른 색을 만약에 여기 4개면 4개, 여기는 5가지면 5가지, 여기 4가지의 색이 주어졌을 때 같은 색은 중복이 가능하지만 인접 지역은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.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여기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얘처럼 닿는 면이 이렇게 완전히 닿는 면이 있을 때는 가장 많이 닿아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. 얘는 2가지 색과 얘도 2가지니까 A나 B, C가 몇 가지예요, 지금? C는 3개의 면과 맞닿고 있어요. 그럼 이럴 때는 C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. C를 기준으로 얘는 4가지 경우가 옵니다. 그럼 얘가 4가지면 얘는 몇 가지일까요? C를 경우에 빼고 3가지. 이렇게 세시면 돼요. 그러면 B는 얘하고 얘가 쓴 색을 못 써요. 그럼 몇 가지예요? 2가지죠. 그 다음에 D는 몇 가지예요? 얘랑 쓴 색을 못 써요. 그러면 4가지 색 중 2가지 못 쓰니까 얘는 2가지잖아요. 각각 선택을 하시는 거죠. 선택 가지수를 시행을 4번 하는 거예요. 4가지 경우 4곳이니까 따라서 서로 곱의 법칙 곱하시면 되죠.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48가지죠. 그쵸? 4, 4, 16, 3 곱하면 48. 자, 그 다음에 얘 보실까요? 얘는 이 경우에는 가장 많이 닿는 게 2예요. 2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. 2를 기준으로 보시면 얘가 몇 가지예요? 5가지. 그러면 얘를 보시면 어느 경우나 보실까요? 얘도 얘랑 3가지, 얘도 3가지, 다 비슷하게. 그러니까 B나 C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? B가 몇 가지예요? 5 빼고 4가지. 그 다음에 B가 4가지면 C는 2가지를 빼야 되니까 몇 가지예요? 3가지. 그쵸? D는 얘랑 못 빼니까 3가지. 맞아요?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예요? 얘랑 못 가지니까 얘도 3가지. 따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죠. 27 곱하기 20이니까 540가지가 되네요. 그쵸? 어렵지 않죠?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가장 많은 곳,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면을 선택하시고요. 걔를 중심으로 그 가장 많이 맞닿는 면을 기준해서 계속 선택해 가시면 돼요. 몇 가지씩 선택할 수 있는가? 이거는 다 시행이 5번이 있는 것이니까 곱의 법칙으로 다 곱하시면 되죠. 요 문제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. 자, 여기서는 보시면 어떻게 다른가 하면 B와 D를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요. 이런 경우,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B와 D가 다른 색을 쓸 수도 있어요. B와 D가 같은 색을 색칠하면 B와 D는 같은 영역이니까 A는 몇 가지다? 4가지. B와 D는 3가지. 그러면 얘네들이 한 가지 색이니까 얘도 3가지. 그래서 36가지예요. 근데 B와 D가 다르다고 하면 A가 4가지. 그 다음 B를 몇 가지라고요? 3가지라고 하면 A와 B와 다른 색인 D가 들어와야 되잖아요. 다르다고 했으니까. 그래서 D도 몇 가지다? 2가지다. 왜냐면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. 여기서 인접하는 건 여기서 같은 경우를 했으니까. 그 다음에 C는 얘와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얘는 2가지예요.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이 그림이 이런 경우일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답은 얼마다? 그래서 4, 46, 48가지다. 따라서 48과 36을 더하시면 되죠. 그러면 얘 하면 얼마예요? 84가지가 되네요. 그쵸? 자, 이제 길찾기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치 길찾기일 땐 여러분이 여기 쓰셔서 선택을 하신다고. 각자리에 서서 선택하는 가지수를 생각하시면 돼요. 선택이 여러 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곱의 법칙이겠죠. 근데 어떨 땐 합의 법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. 지금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곱의 법칙이자 합의 법칙. 왜 그럴까요?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를 구하는 건데 값을 2사람이 있습니다. 뭐라고요? 값을 2사람이요. 자, A점에서 중간지점 CD 중 하나씩을 통과하여 B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2사람이 같은 중간지점을 통과하지 않아요. 반드시 중간지점을 하나 하는데 만약에 값이 A에서 내가 C로 가서 B로 갔어요. 그럼 을은
A에서 D를 거쳐 B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, 지금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러면 이 경우가 선택이 되면 갑은 C를 가는 동시에 D를 갈 수는 없어요.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. 갑이 C를 갈 때와 갑이 뭘 갈 때가 있어요? A에서 D를 거쳐 B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. 맞아요? 안 맞아요? 그 다음에 이때 을은 세트로 A, C, B가 되는 거죠. 그럼 여부 생각하세요. 여기에 갑이 섰어요. 나는 C를 갈래 아니면 D를 갈래 라고 선택을 해요. 그쵸? 이 선택은 딱 한 번만 이루어져요. 이 선택과 이 선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? 못 일어나요. 얘도 가고 얘도 가는 건 그래야지 시행이 두 번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얘가 선택을 할 때 C를 갈지 D를 갈지에 대한 선택은 몇 번만 일어나요? 딱 한 번. 따라서 C를 갈지 D를 갈지를 선택을 갑이 딱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합의 법칙으로 한 번만 시행이 한 번이기 때문에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곱해지는 경우가 아니라 뭐예요? 더해줘요. 왜? 갑이 여기 서서 나 C 갈래 라고 선택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C도 가고 D도 가고 이게 불가능해요. 따라서 얘는 선택을 이 전체적인 선택을 딱 한 번만 해요. 이 안에 들어가서 갑은 또다시 선택을 하지만 이 전체적인 선택, 나 C로 갈래, 나 D로 갈래는 선택이 한 번만 일어나요. 그래서 이 경우를 따질 때 경우의 수와 이 경우를 따질 때 경우의 수를 뭐 해야 된다? 더해준다. 이렇게 가는 경우와 이렇게 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시행, 이 선택도 하고 이 선택도 하는 두 번의 시행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택이 딱 한 번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행과 이 시행을 뭐 해야 된다? 더해야 한다. 그러면 이 시행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? 만약에 갑이 C를 갔다 그러면 A에서 C 가는 방법 몇 개? 세 가지. 그 다음에 C에서 B 가는 경우 두 가지. 그래서 얘는 이 안에서 선택은 여기 C로 가는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이 세 개 중에서 한 번 선택하고 C에서 또 한 번 선택하니까 이 안에선 시행이 몇 번이에요? 두 번이니까 이때는 곱하세요. 6가지. 그럴 때 을은 동시에 갑이 선택하고 있을 때 을도 선택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무슨 법칙이다? 여기서는 곱의 법칙이다. 갑의 선택과 을의 선택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. 시행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갑의 선택과 을의 선택은 동시에 일어나고 여기서 선택하고 있을 때 얘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다 곱하셔야 돼요. 그럼 얘는 몇 가지다? A에서 D 가는 방법 2가지, D에서 B 가는 경우 3가지. 따라서 얘에서 6가지라서 갑과 을이 동시에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경우에는 6 곱하기 6에서 총 36가지가 됩니다. 갑이 C로 가고 동시에 을이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? 36가지다. 근데 이 판을 뒤집어서 갑이 D를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을이 가는 경우 을은 C를 가게 되겠죠? 이때는 이 경우에도 뭐예요? 얘도 A에서 D를 가서 B를 가니까 3가지, 얘도 6가지. 여기서는 얘는 3가지, 2가지, 6가지. 따라서 이 경우도 동시에 일어나는 선택이기 때문에 36가지가 됩니다. 이 36가지와 이 36가지는 곱한다, 더한다? 이때는 더한다. 왜? 갑이 C를 갈지 D를 갈지는 딱 한 번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. 이 선택의 경우와 이 선택의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시행이 딱 한 번뿐인 시행이라서 따라서 이 두 경우를 더해서 이 답은 몇 가지다? 72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. 자, 여러분 이 안에서는 여기서도 선택하고 여기서도 선택해요. C를 선택했을 때 만약에 D를 선택하면 여기서도 한 번 하고 여기서도 선택을 해요. 그렇지만 C를 갈지 D를 갈지는 몇 번만 선택한다. 이 전체 시행에서 한 번 갑한테 주어져요. 그쵸? 을은 정반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걔한테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. 얘가 2가지면 얘는 1가지일 뿐이에요. 갑에게 너 어느 거 선택할래? C 갈래? 그러면 을은 당연히 나머지 1가지가 되는 거예요. 따라서 걔한테는 2 곱하기 1 해봤자 1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을은 생각하지 않아요. 이럴 때는. 만약에 이게 가지수가 을한테도 한 2-3가지가 주어진다면 또 얘도 곱해야 되겠죠? 그렇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갑이 C를 갈 때와 갑이 D를 갈 때는 한 번에 이루어진 선택에 이런 거에서 이 2가지 경우는 더해지고 이 안에선 또 곱해지는 시행이 한 번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동시에 일어나는
그런 경우예요. 그렇지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맨 처음에 딱 갑이 썼다. 갑이 C, D 중 어디 갈까 선택 몇 번 해요? C를 갈지 선택하든 D를 선택하 딱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C를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D를 갈 경우는 동시에 선택이 불가능하므로, 그쵸? 동시에 가지 못해요. 같은 지점을 같이 못하니까 을이 똑같은 데를 못 오니까 갑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. 시행이 한 번이므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뭐 한다? 더한다. 나머지는 하는 방법이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죠. 자,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복잡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였고요. 자, 그럼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뭐 이 조그맣까 그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여러분이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쵸? 어디 선택해요? A의 자리에서.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. 단 같은 지점은 2번 이상 지나지 않아요. 한 번씩만 선택하시면 돼요. 자, A에서 보니까 A에서 B로 직방 가는 길이 보이죠? 그쵸? 그래서 A에서 B를 갈 때 나 직방으로 갈래. 아무데도 안 통과할래. 이런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A에서 중간 지점을 한 번만 갈 수도 있겠죠. 중간 지점이 2번 갈 수도 있는 거고요. 여기 C하고 D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. 세 번째는 뭐예요? A에서 뭘 거쳐서 D를 거쳐 B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얘는 중간 지점이 하나, 얘는 중간 지점이 없는 경우.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어떻게 내가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. 얘는 중간 지점 개수를 생각하시면 돼요. 얘는 중간 지점 없는 경우, 중간 지점 한 가지인 경우, 그 다음에 중간 지점 2가지인 경우. 맞아요? 중간 지점인데 그러면 네 번째 경우 A에서 C를 먼저 가고 D를 갔다가 B를 갈 수도 있고요. 그럼 당연히 순서 바꿔서 D를 갔다 C를 갔다 B를 갈 수도 있겠죠. 맞아요? 그래서 총 5가지가 나와요. 더 이상 중간 지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 없겠죠? 이렇게 가시면 돼요. 자, A에서. 근데 이 5가지의 경우는 내가 한 번 선택하면 이렇게 가면 A에서 B로 가면 끝났잖아요. A에서 C를 거쳐 B를 가면 끝났어요. 따라서 얘한테는 이 5가지 경우 중 맨 처음에 딱 한 번 선택하는 거예요. 너 어디로 갈래? 그러면 이 경우가 되면 나머지 경우는 선택이 불가능해요. 그래서 시행이 몇 번이다? 한 번이다. 시행이 몇 번이다? 한 번이다. 따라서 이 경우와 이 경우 1, 2, 3, 4, 5는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조금 아까 얘기의 연장이죠. 처음에 섰을 때 얘에게 주어진 경우의 수가 5가지고 그 5가지를 더 하시면 돼요.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선택을 여러 가지로. 그 전체 경우는 5가지다. 여기서 선택 한 번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선택 안에서 또 다른 선택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전체적인 선택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.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시행이 한 번이니까 더 하신다. A에서 B로 가는 건 바로 직방 가는 건 2가지뿐이 없죠. A에서 C를 가진 경우 몇 가지예요? 3가지. 그 다음에 C에서 B를 가는 경우 2가지, 6가지고요.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얘 한 가지였고요. D에서 B 가는 경우 3가지였어요. 그쵸? 여기서 선거할 때 여기 길 가서 여기서 어느 길 갈래? 3가지 중에 선택 2번이니까 곱하기 3가지. 그 다음 A에서 C를 가는 경우 3가지, C에서 D를 가는 경우 1가지, D에서 B 가는 경우 3가지, 9가지고요. 얘는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거는 벌써 제가 굉장히 빠른 계산을 하고 있죠. A에서 D를 가는 거 1가지. 근데 이건 뭐 당연하죠, 이런 거. 그 다음에 C에서 B를 가는 경우 2가지. 그래서 얘는 2가지입니다. 전체 가지수는 2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가 되네요. 그쵸?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. 그 다음에 12니까 답은 22가지가 되겠네요. 그쵸?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문제의 유형을 또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유형이에요. 지불가지수. 자, 오늘의 마지막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경우의 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. 지불 방법, 지불 금액의 수. 복잡할 수는 있지만 다 여기서 나아가시면 돼요. 사실 뭐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유형이니까 거의 모든 유형은 뭐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
자, 우선 100원짜리 1개, 500원짜리 2개, 10원짜리 3개가 있어요.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때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. 먼저 지불 방법의 수를 생각하겠습니다. 지불 방법의 수에는 100원짜리를 낸다고 생각하세요. 100원짜리를 낼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?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. 경우가 몇 가지예요? 2가지. 안 내면 0원, 내면 100원. 맞아요, 안 맞아요? 그 다음에 500원짜리에서는 선택을 몇 가지 하면 1개 낼래, 2개 낼래, 3개, 아니 1개 낼래, 0개 낼래, 2개 낼래 이렇게 되는 거죠. 2개 내면 1000원 낼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원짜리가 있어요. 얘는 3개가 있으니까 0개 낼래, 1개 낼래, 2개 낼래, 3개 낼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. 얘한테 몇 가지 낼 수 있다. 얘는 2가지. 얘는 몇 가지? 2가지. 얘는 몇 가지예요? 3가지. 얘는 몇 가지예요? 4가지. 각각 한 번씩 선택해서 내니까 선택을 몇 번 해요? 3번. 그러니까 각 경우의 수를 곱한다. 그쵸? 시행이 2번 이상이면 곱하는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근데 답이면 좋은데 안 내는 경우는 여긴 없어요. 돈을 내야 되잖아요. 무조건. 뭔가 한 가지를 내야 돼. 여기서는 안 내는 경우는 경우의 수를 세지 않아요. 따라서 0, 0, 0으로 선택되는 이 한 가지 경우를 뭐 해줘야 된다? 빼줘야 된다. 안 내는 경우는 가지수로 세지 않아요. 따라서 답은 얼마다? 24가지에서 한 가지 빼니까 23가지다. 여기까지는 아주 상쾌했죠. 지불 방법의 수는 이렇게 내시면 돼요. 지불 가지수 여기서 2가지, 여기서 3가지, 여기서 4가지. 그래서 각각 곱해서 안 내는 경우를 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? 자, 근데 지불 금액에서는 뭐가 문제냐? 지불 금액에서가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네요. 그쵸.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데. 잠깐만요. 이건 너무 쉬운데? 아, 이게 500원짜리가 아니라요, 여러분. 제가 잘못했어요. 그냥 500원짜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50원짜리였어요. 그럼 여기 50원이죠? 그럼 여기 500원이면 지불 금액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. 미안해요. 50원짜리예요. 그럼 같은 금액이 없어서. 자, 그 하여튼간 근데 지불 방법의 수에서는 똑같아요. 뭐 내가 100원짜리 낼래, 50원짜리 낼래, 10원짜리 낼래. 좀 옛날에 제가 써놓은 문제라서 단위가 조금 적죠, 여러분. 여러분은 뭐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지불 방법의 수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. 근데 지불 금액에서는 조그맣같이 500원, 1000원 하시면 여기서는 금액이 겹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방법의 수나 금액의 수나 똑같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어디하고 어디가 같아요? 여기 100원과 여기 100원이 동일해요. 그럼 지불 금액이 겹치는 거예요. 여기 있는 지불 금액인 100원과 이 100원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내는 한 가지로 합쳐져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라. 지금 동일한 금액이 있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계산해냅니다. 뭐라고요? 지불 금액이 겹치는 곳에서 하나로 겹쳐라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? 여러분한테 100원하고 50원짜리 2개 하고 주고 알겠니? 100원 1개 더하기 50원 2개를 주시고 전체 총 200원이잖아요. 200원을 낼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100원과 200원으로 나올 수 있는 지불 금액은 0원이 있고요. 50원 1개 낼 수도 있고요. 50원 2개를 내든 100원짜리를 하나 든 100원 낼 수 있고요. 150원 낼 수 있고요. 200원 낼 수 있어요. 맞아, 안 맞아? 총 지불 금액은 몇 가지다? 5가지다. 몇 가지다? 5가지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지불 금액 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총 4가지다. 근데 빵원 내는 한 가지는 빼야 한다. 따라서 지불 금액의 가지수는 몇 가지다? 19가지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지불 금액이 겹칠 때는 그 지불 금액 겹치는 2가지의 경우를 한 가지로 합쳐라. 이게 키포인트입니다. 뭐 나머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
여러분 찾아보시면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이런 문제로 바뀌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른 문제들은 상상해 보시고요. 오늘은 경우의 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아마 순열과 조합, 줄 세우기와 짝짓기 또는 뭐 뽑기 이런 경우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